자, 여기 보세요. 2차 방정식을 푼다의 해법은 두 개야. 인수분해와 근해 공식.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판별식은 도대체 뭐냐 이거지. 봐봐. 자, 만약에 하나씩 천천히. 만약에 인수분해를 했어. 했더니 뭐 곱하기 뭐의 형태로 됐고 우측에 아무것도 없이 0이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앞에 있는 걸 편의상 대충 A, 뒤에 걸 대충 B라고 부른다 치면은 두 개를 곱한 값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해법은 얘가 0이다와 얘가 0이다 사이에 접속사가 그리고야 또는이야.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는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했을 때 x 빼기 1과 x 빼기 4의 곱이 0이래. 그러면 얘가 0이다면 x는 1이고 얘가 0이다면 x가 4죠. 원래 의미적으로는 둘 다 0이면 좋지. 근데 대강 우리가 대부분 만나는 이런 문제는 얘랑 얘가 동시에 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가 갖는 의미는 A하고 B가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얘가 0이고 0이 아니다. 얘가 0이 아니고 얘가 0이다. 둘 다 아니다. 이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건데 그 넷 중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얘지 원래는. 됐어? 그런데 대부분의 상황은 둘 다 0 되는 게 없을 뿐인 거지. 원래는 따지는 것도 맞죠. 이해됐어?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할 거지만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 근해 공식을 딱 한 번만 정리하면은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써 있을 때 x값을 구하는 근해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제곱 빼기 4ac 모르면 큰일 나지. 그지? 그리고 특별히 만약에 이 b가 2 곱하기 어떤 k라는 모양으로 바뀔 수 있는 짝수 형태로 된다라고 쳤으면 그때 x값은 짝수 공식으로 a분의 요거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즉 k지. 그 마이너스 절반 뿔마루트 반짜리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됐어? 이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런데 태양아 판별식이 뭐야?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예요? 식이 뭐예요? 판별식은 b제곱 빼기 4ac잖아. 그지?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근해 공식의 모양에서 어디냐면 얘죠.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상태가 되면 루트 안의 값이 플러스라는 거잖아. 그럼 실수지. 얘가 0이 돼버리면은 그건 루트 안의 값이 0이잖아. 그 말 그대로 그냥 0인 거니까 사실상 두 개의 근이 같겠죠. 플러스 0 빼기 0 같은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 안의 값이 얘가 허수잖아. 됐어? 판별식이 알려주는 정보는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근의 종류가 실근이니 아니면 허근이니를 구분하는 것뿐이지 그 값이 얼만지는 알려주지 않지. 알아들었어? 잘 봐. 너네가 지금 여기서 나랑 잡아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2차 방정식에 개수가 이렇게 허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인수분해는 꿈도 못 꾸지. 근해 공식으로 갈 건데 첫 번째, 개수가 허수가 됐을 때 근해 공식을 쓰는 거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결론은 가능하다야. 그런데 개수가 허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근위값이 항상 실수라고 말하는 거는 틀렸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씩 얘기해 볼게. 일단 요거부터. 잘 들어. 어차피 교육과정은 아니야. 교과서에는 안 나와. 근데 너네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뿐이야. 들어봐요. 첫 번째가 우리가 얘가 양수일 때 이 근이 실수라고 주장하는 거는 이 루트 안의 값이 양수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다면 걔가 담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또 뭐냐면 얘하고 얘는 i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여기도 i가 없고 여기도 i가 없는 얘네가 실수인 상태에서 얘까지 실수니까 얘가 되면 두 개의 근이 실수라고 말하는 거잖아. 만약에 얘가 0보다 커서 이 값이 양수가 되고 얘가 실수가 됐어. 근데 이 새끼가 허수야. 그럼 그는 허수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A, B, C라는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에만 이 논리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ABC가 실수가 아닌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거니까 실수다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고. 이해됐어? 그런데 개수가 허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을 구할 때 근의 공식을 쓰는 거는 지장이 없는 게 우리 중3 때 저랑 중3 1학기까지 중3 1학기를 너네가 맨 처음 별 때 나랑 한 게 아니지만 야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기억납니까 이거? 그러니까 얘를 AX제곱에 그러니까 A로 묶어서 X제곱에 A분의 BX로 잡으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깜짝이야 씨.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고 저거에 절반의 제곱이 저기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에 절반이면 2A분의 B니까 제곱해서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들어가고 그걸 또 빼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C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X 플러스 뭐 2A분의 B의 제곱 이렇게 전개한 거를 바깥으로 넘겨버리면 4A분의 B 제곱 빼기 15 이렇게 오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A를 나눠가지고 여기에 제곱분의 AC 이렇게 만들고 여기 제곱 떼려고 루트 붙이고 뿔마 붙이고 이렇게 하고 푸는 거잖아. 그럼 다 물어봐. 이 과정에서 ABC가 실수일 필요가 있냐 이거야. 단지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묶고 이항하는 거밖에 더 했어? 꼭 이게 얘네가 실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그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그냥 얘를 단지 묶어서 막 완전 제곱식 만들고 식 정리하고 넘기고 제곱 붙이고 이것밖에 없지. 여기에 뭐 개수가 무리수다, 실수다, 유리수다 이런 말이 붙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근의 공식 자체를 쓸 때는 ABC가 꼭 실수일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요딴 문제가 혹시라도 만약에 100만 분의 1이라고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근의 공식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 단 이거의 판별식이 양수라고 해서 얘가 두 근이 실수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다. 알아들었어요? 7-4번에 있는 이런 거는 뭐 제가 할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위에 있는 두 개는 그냥 인수분해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맞지? 그나마 3번인데 헤이 님들 3번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절대값이 있어요. 혹시나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고 풀려면 이거 남겨두고 이거 넘겨서 풀어야 돼. 그럼 아까처럼 얘를 자 여기 얘를 fx라고 부르면 1 집어넣으면 1,0 되지. 그러면 1보다 큰 쪽은 기울기 양수라고 의심되고 왼쪽은 음수라고 의심되니까 그릴 수 있죠. 그리고서 얘를 그리면 난리가 나겠지. 아까는 여기가 상수니까 할 수 있지만 지금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못하는 거고 그냥 정식대로 갈 수밖에 없죠. x가 1보다 커지면 저 식은 x제곱에 3 곱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은 0이다 풀고 그럼 여기서 나온 값들 중에서 얘를 충족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x 빼기 1이 음수라면은 여기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로 나올 거고 역시나 얘를 풀고 나온 값들 중에서 이걸 충족하는 거 체크하면 되고 이해했어? 그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건 그냥 인수분해 잘 하시고 됐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 7-5번에 저 2번 문제를 봐봐. 그러면 2번 문제 해설을 봐요. 여기 보여? 2번과 같이 개수 중에 허수가 있는 방정식은 교육과정이 아니다. 됐니? 그러나 근의 공식은 허수가 있어도 쓸 수 있다. 라는 이유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알겠죠? 가끔 나오게 되면 그냥 근의 공식 쓰고 풀어라. 이런 얘기야. 자, 잠깐만. 거기 있는 문제 말고 내가 여기다가 얘기를 하나 써볼게. 약간 다음 장에 가면 나온 얘기인데 여기 봐. 중3 1학기를 착실하게 다닌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의 2차 방정식이 있어. 얘를 풀었더니 하나의 근이 만약에 3 빼기 루트 2라 그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뭘까? 그게 항상 그런 거야? 실수일 때?
ABC가 실수일 때? 땡. ABC가 유리수일 때야. 자, 논리가 아까랑 똑같아. 잘 봐봐. 잘 봐봐. 잠깐만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자, X는 이 지루한 근해 공식. 자, 이렇게 있지. 아까 전에 얘기랑 논리가 완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풀어서 하나의 근이 3 빼기 루트 2가 나왔어. 근데 내가 다른 한 근을 명확하게 죽었다 깨나도 이거 말고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려면 말 그대로 3은 이쪽에 있어야 되고 루트 2는 이쪽에 있어야 되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ABC가 이쪽에는 루트가 없을 때에만 가능한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무리근이 다시 무리근이 뭔지는 알지? 무리수인 근이 이렇게 켤레를 가지려면은 ABC가 절대 무리수일 수는 없어. 얘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됐어? 그럼 마찬가지로 만약에 한 근이 3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한 근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i가 나올 가능성이 여기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역시나 얘도 ABC가 이때 ABC가 실수인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서가 특히 여기 3명 풍문고래며 이거 풍문고 부교재에 있어. 이거는 있어.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은 잘 봐. 그냥 ABC가 실수일 때 칠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0이다. 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때 a를 구하래. 그러면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 뭐냐면 오케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럼 두 개의 근이 이거니까 두 근의 합은 2잖아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다. 이거 되나?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는 있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이 2니까 여기다 2라고 쓰면 a는 마이너스 2다라고 쓰고 다 틀려버리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두 개의 근이 이거라고 했을 때 두 근을 곱한 게 얘가 나오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애초에 이 내용 때문에 여기가 유리수가 아니고 실수라서 반드시 근이 켤레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야. 무리수니까. 근데 만약에 이랬으면은 이거는 맞지. 실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지금같이 이런 상태가 됐어요. 한 근이 이거고 A를 찾으래. 어떻게 풀어? 그냥 대입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요.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아이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미지수를 잡고 푼다는 되죠. 여기를 만약에 네모라고 잡아. 한 근을.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랑 네모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죠. 그 다음 1 플러스 루트 2랑 네모를 곱한 값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두 번째 식에서 네모를 유도하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a를 찾는다. 이건 맞지. 난 실제로 그렇게 풀어. 근데 그 답안지를 보면 그냥 이런 거는 켤레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 대입한다라고 써 있을 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이 얘기 합시다. 여기 봐요. 난 너네랑 지금 수학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중이야. 에이, 여기 봐. 문태영. 내가 물어볼게. 5 플러스 루트 2의 역수를 찾으래. 됐어? 뭐 어떻게 하죠? 그지? 얘를 분모에 갖다 끼워 넣은 다음에 이거 분의 1이라고 쓰죠. 그리고 이걸 처리할 때 유리화를 하겠지. 얼마 곱해? 그래, 5 빼기 루트 2를 곱하죠. 그리고 한 땀 한 땀 계산하겠지. 그렇잖아.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 5 플러스 루트 2가 있고 그것에 역수가 있다면 그들의 관계는 이 새끼 둘이 곱해서 얼마 나와야 돼요? 1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모양이 이거랑 켤레가 아닐 수가 있나? 켤레. 5 빼기 루트 2랑 관련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 예를 들어 여기가 막 3 플러스 루트 3 이런 게 나오겠냐고. 아니잖아.
왜냐면 그거에 대한 과정은 너네가 위에 쓴 거야. 그치? 그치? 그러면 얘의 역수가 뭐일 거냐면은 일단 5 빼기 루트 2랑 앞에 상수가 곱해진 꼴일 건데 얘하고 얘를 그냥 단순 이렇게 곱하면 값이 얼마니? 얘 곱하기 얘 값이 얼마야? 23이잖아. 그걸 나누면 곱이 1이겠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5 플러스 루트 2에다가 23분의 5 빼기 루트 1을 곱하면 1이잖아. 1을 하면은 1. 그거를 보라색으로 생각해봐. 지금 이거를 내가 따로 얘기하는 것 뿐이야. 이거를 곱한 게 23이잖아요. 그걸 빨리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봐봐. 7 플러스 루트 5의 역수가 뭐야? 일단 괄호에 무슨 꼬라지가 있어야 돼? 7 빼기 루트 5가 있을 수밖에 없지. 다른 모양이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냥 곱하면 얼마야? 그럼 그걸 나누면 되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걸 알아듣는 상태로 이 문제를 봐. 자, 얘랑 얘랑 곱해서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 그냥 유리수가 나와버렸지? 그럼 여기에 이 네모 박스에 들어갈 모양은 누가 뭐래도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냥 곱하면 얼마 나와? 역수가 이거죠. 그러니까 네모가 이거지. 한근이 이거지. 그래야 둘이 곱해서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아이 그렇잖아. 이게 뭐가 틀리냐고. 알아들었어요? 나중에 너네 수1 가면은 됐어 뭐 아무튼 뭐의 지수 모양이 이런 거일 때 이거 해야 돼. 근데 애새끼들 이거 전부 집어넣고 유리안에 내 속 터져 뒤져버릴 것 같아. 미리 알고 있으렴. 나 지금 너네보다 한 살 선배들 설명할 때 지금 이거부터 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어디 갔어? 오케이. 개수에 무리수가 있든 개수에 허수가 있든 근의 공식을 쓰는 건 아무 문제 없다. 됐지? 넘어갑니다. (76번) 뭐뭐뭐뭐뭐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두 글자로 증명하란 얘기죠. 거기 써있는 증명 방식은 다소 구식이야. 여기 봐.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에서 모든 개수가 실수라고 써있죠. pq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그럼 전부 다 실개수 방정식이지. 그지? 그러면 실개수 방정식에서 허근은 켤레로 존재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근이 a 플러스 bi면 다른 한근은 a 빼기 bi다 라는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게 왠지를 증명하는 얘기잖아. 됐어? 봐. 한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합시다. 그리고 다른 한근을 c 플러스 di라고 합시다. 돼요? 그잖아. 왜냐면 모든 숫자는 복소수 범주 안에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새끼가 실수가 될 거면 알아서 d가 0이 되겠지. 얘가 허수가 순허수가 될 거면 c가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그 모종의 근을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자고. 근데 이렇게 두 근을 이런 식으로 설정했을 때 증명을 쭉쭉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의 결론이 c 플러스 di가 a 빼기 bi랑 같다는 게 밝혀지면 증명이 끝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근을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뒤에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근과 계수를 쓸 수 있다고. 근과 계수는 말 그대로 그냥 근의 공식에서 나온 것 뿐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해. 합이 얼마야 하면은 a 플러스 bi에다가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죠.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p면 되는 거잖아. 그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될 수 있는 거는 이쪽은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i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a 더하기 c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알아들어?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의 곱을 구해.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하겠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아우 힘들어. ac 플러스 adi
플러스 BCI 플러스 BD의 i제곱 맞죠? 그지? 그렇게 푼 것이 두근의 곱이니까 Q가 나오면 되는 거지. 역시나 얘도 실수가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요 놈하고 요 놈을 처리하는 게 Q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실수분은 AC-BD 이게 실수부고 그게 Q가 나오면 되고요. 허수분은 AD 더하기 BC고 그게 0이 나오면 되는 거죠. 이 분홍색에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C는 마이너스 P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D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하나하나 정리해봐. B 더하기 D가 0이니까 B랑 D가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D라는 거 대신에 마이너스 B라고 바꿔도 되죠. 맞죠? 그러면 이 정보를 여기 위에다가 두 번 끼워 넣어. 그러면 위에 나오는 식은 AC. 자, D가 마이너스 B야. 얘가 마이너스 B야. 그럼 이게 플러스 B 제곱이지. 그치? 그리고 D가 마이너스 B야.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B니까 이게 마이너스 B로 묶으면 A 빼기 C가 되지.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0이라고 해버리면 두 개를 곱한 게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B가 0이라고 해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0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얘가 0이라는 거지. 그럼 A랑 C랑 같다는 거지. 그럼 A랑 C랑 같다는 게 무슨 얘기야? 얘랑 같다는 거지. 그리고 B랑 D랑 더한 값이 0이라는 건 뭐야? 얘랑 부호가 반대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A 빼기 BI지. 이해됐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니? 실제 수학적인 사고력은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니까 꼭 공부하시고. 특히 풍문고는 증명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런 변태 같은 건 안 내는데 그냥 단원마다 증명 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어.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나중에 학습할 거야. 자, 뒤에 7-7번. 여기 보세요. 이거 보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될까? x 세제곱은 1. 왜냐하면 서정아 여기 옆에다가 뭐 곱하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저는 비정상인가 봐요 하지 말고 뭐야? x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얘가 x 세제곱 빼기 1이 되지. 그럼 그게 여기 곱해봤자 똑같이 0이잖아. 그러니까 x 세제곱은 1이죠. 그럼 이제부터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면 x 세제곱은 1일 수밖에 없다는 건 참이죠. 맞는 말이죠. 그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x 세제곱은 1이 되었을 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라고 하면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이건 맞아 틀려. 왜 틀려요? x가 1. 그래, x가 1이 돼버리면 이건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넘기고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결론이 얘 곱하기 얘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0이라는 게 꼭 이쪽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지금 A면 B다. 근데 거꾸로 B면 A다. 이게 항상 같은 말이 아닌 거야. 됐어요? 예를 들어 세곡중 남학생은 남자다. 맞죠? 거꾸로 남자는 세곡중 내가 세곡중 이거 아니잖아. 이게 모든 문장이 이거를 거꾸로 말하는 게 맞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이다. 맞죠? 근데 삼각형은 이등변이다. 이상하지? 그런 거라고. 됐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정도를 좀 헷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항상 맞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학습이 된 상태에서 얘를 보는 순간 바로 튀어나오는 게 두 개야. 첫 번째, x 세제곱은 1이다. 두 번째, 얘를 가지고 x 값을 어거지로 구하면 그게 내가 얘기한 복소수 연해인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거 바로 나와야 돼. 됐어요? 이 정도를 안 상태로 저 문제를 보고 풀어보는 거야. 해봐. 해봐. 맨 위에 것만 해보세요. 1번만. 2번은 숙제로 하시고. 자, 보세요. 그래서 x세제곱은 1인 거랑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 거를 동시에 사용하면은 이거의 근이 저 w, 읽을 때는 오메가라고 읽어. 오메가. 쓸 때는 w를 각지게 쓰는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구부려 갖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유는 묻지 마. 그리스어야. 그냥 그런 것도 하시고. 아무튼 이거의 근이 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거의 세제곱도 1이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도 1이겠지. 0이겠지. 근데 저기를 보니까 요 식기를 101제곱을 하래. 근데 세제곱이 1이야. 그럼 이제 3만큼 계속 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럼 얘를 나누기 3한 나머지는 2니까 이게 요거 제곱이랑 같겠죠. 맞아요? 3을 계속 뺀다 그러면 99를 빼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의 100제곱은 99를 빼버리면 얘랑 같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거의 101제곱 더하기 요거의 100제곱 더하기 1은 얘는 제곱, 얘는 1제곱. 요거니까 답이 0이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이런 얘기고. 아래 건 좀 더 귀찮은 거니까 잘 천천히 해보시고 알겠죠? 7-8번. 이건 뭐 완전 중학교 문제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었다. 남은 직사각과 처음 직사각이 닮았다. 됐어요? 봐봐요. 여기 직사각형 두 변의 길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정사각을 자르겠대. 이만큼의 정사각을 자르겠대. 그럼 남아있는 이거랑 전체 이거랑 닮았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원래 정석으로 가려면 이 길이를 A로 잡으면 이 길이도 A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길이를 모르잖아. 그럼 이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이 전체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상태에서 닮은 B를 적용하게 되면 자, 처음 직사각형의 긴 변은 A 플러스 B고 짧은 변은 A잖아. 그리고 나중 직사각형의 긴 변은 A고 짧은 변은 B잖아. 그럼 그거를 닮은 B로 쓰게 되면 긴 놈 대 긴 놈은 짧은 놈 대 짧은 놈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A 플러스 B 대 A는 A 대 B 맞죠? 좀 저거랑 풀이 과정이 달라. 근데 왜 이거랑 이거랑 같은지를 들어보라고. 그러면은 내항의 곱은 A제곱, 외항의 곱은 AB의 B제곱이죠.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은 0이죠. 됐어요? 근데 얘를 풀려고 보니까 문자가 A랑 B가 두 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찾겠잖아. 그렇잖아? 근데 생각해봐. 저 그림에 이 길이들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가지고 축소해도 비율은 안 바뀌지? 닮은 B는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나눌 거냐면 양변을 전부 다 A로 나눌 거야. 양변을 뭐 혹은 B로 그러니까 뭐로 나눌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B로 나눈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뭐 B분의 A라는 이상한 숫자가 되겠죠. 꼴배기 싫은 숫자가 될 건데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랑 이렇게 해놓고 푸는 거랑 답이 변하진 않는다고. 됐어? 그래서 문자를 여러 개 잡을 필요 없이 한쪽을 1이라고 잡고 나머지를 그냥 대충 x라고 불러도 지장이 없는 거야. 어차피 그냥 알아서 숫자가 바뀔 뿐이지 비율은 변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 3대 12를 풀기가 귀찮은데 얘를 1대 4로 바꾸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똑같은 거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답안지를 보면 얘는 그냥 처음부터 얘를 1이라고 쓰고 들어간 거고, 너네 입장에서 아니 난 얘를 1이라고 할 건데 하고 여기를 x라고 잡고 풀어도 돼. 답은 똑같아.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자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도 됩니까? 네, 돼요.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하자. 그럼 여기는 1이고 얘는 x 플러스 1이죠. 그럼 닮은 비를 바로 긴 놈 대 긴 놈은 짧은 것 대 짧은 거라고 쓰고 x를 구해도 설명 한 줄 없이 그냥 씩 써도 안 틀려. 맞는 얘기야. 알겠지? 이거 갖고 딴지 거는 사람은 수학 선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닮음을 쓰는 게 좀 있는데 여기는 좀 약간 중학교 틱한 게 많아. 자, 유제 7-2번 해보세요. 자, 봐봐. 우영아, 저기로 가. 1번, 클리닉. 자, 여기 36도야. 근데 그러면 여기가 이등변이니까 각각 72, 72가 되겠죠? 근데 이 72도가 각의 2등분으로 반 잘렸으니까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여기가 36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순간 여기가 36인데 얘도 36이니까 이게 이등변이 돼버리지. 그림은 졸라 삐꾸 같지만 어디가 똑같은 거냐면 얘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지? 그리고 또 여기가 36인데 여기가 72니까 또한 얘가 72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첫 번째, 이 보라색 삼각형의 세 각은 36에 36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108로 확정이죠. 그렇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보면은 얘는 36에 72에 72지. 이렇게 보면 안 똑같은데 이 전체를 보면 그건 또 각도가 이렇게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랑하고 전체하고의 닮은 비를 쓰는 거야. 근데 아까 배운 대로 문자를 여러 개 둘 거 없이 그냥 한 변에 어느 하나의 길이를 1로 잡아도 지장이 없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얀색과 그 중에 일부분인 이렇게 노란색의 닮은 비를 쓰겠다고 하면은 나 같으면은 두 번 다 등장하는 이 길이를 1로 잡겠어. 그치? 이 길이는 두 개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노란색은 이렇게 또 이등변인 거니까 얘를 또 1로 잡아도 되죠. 그죠? 근데 얘를 1로 잡았더니만 우리는 이 보라색에서 얘가 이등변인 걸 또 알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얘까지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길이를 x라고 쓰면 제일 깔끔하겠지.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일 거니까. 그리고 닮은 비를 쓰면 답이 저렇게 나온다. 알겠어요? 정리하시고. 자, 이렇게 7단원이 끝났는데 얘는 그냥 약간 좀 곁가지로 많은 내용이 좀 들어있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값 들어있는 부등식을 푸시는 거고 뒷장 가서 판별식도 다 얘기 드렸고 판별식에서 기본 문제 8-2번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 그랬어. 그치? 그러면 얘는 이 상태가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야? 아니면 정리를 새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이미 깔끔한 거죠. 왜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인데 2차항, 1차항, 상수항으로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을 1차 개수에 이만큼을 상수라고 봐도 지장이 없다. 그치? 근데 얘가 항상 중근을 가지려면은 중근이면 판별식이 0이다. 맞아요? 그치? 판별식이 0인 건데 마침 얘가 2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을 앞으로 4분의 d라고 이렇게 쓸 거야.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라고 하는 얘가 짝수 판별식이지. 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정리하고 그 상태에서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반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제곱하면 되지. 이 무시하고 얘 무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k-a의 제곱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ac니까 1 곱하기 얘야. 그러니까 얘를 그냥 빼면 되지. 그리고 그게 0이면 되는데 k 값에 관계없이 0인 거니까 얘를 정리해서 최종적으로는 k 값에 관계없이니까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걸로 정리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전개하시면 k제곱은 지워지고요. 남는 거 마이너스 2ak의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그러면 일단은 얘랑 얘는 지워지는 거고 k제곱은 이미 지운 거고 그럼 k 자리에 들어갈 건 얘밖에 없네.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겠네. 근데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맨날 0이려면은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 됐지?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가끔가다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k의 값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저거를 전개하고 k로 묶어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을 썼는데 그게 0이 되기 위해서 k로 묶는 게 마지막인 거지. 알겠죠? 저 뭐 할 거냐면은 이거 8-4번에 1번 애들이 이거를 좀 잘 못하거든? 이거 푸는 거 아니고 설명할 거야. 이거 하고 갈 거니까 이거 하고 끝날 거예요. 보세요. 8-4의 1번. 자, 2x 4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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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겁내 써있어. 자, 얘를 풀어. 근데 풀었더니 x랑 y가 각각 한 개씩밖에 없대. 이거를 푸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풀면은 뭐 수학자야. 못 풀어. 그지? 그지? 근데 얘기를 하자면 이럴 수 있잖아. 어쨌거나 x랑 y 중에 하나를 문자로 치고 하나를 상수로 취급한다 하는 거야. 자, 보면은 x는 2차고 y도 2차인데 k가 1차죠. 그럼 또 착각하고 또 k로 묶을 수가 있거든. 근데 봐라.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라 그랬으니까 이게 얘가 0 되는 것의 근이 x하고 y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점이 xy가 문자인 거지 k가 문자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때랑 착각해갖고 k로 묶어봤자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거냐면 x를 문자로 생각합시다 하고 x에 대한 내림차로 쓰는 거야. 이해했지? 앞에서 배운 거랑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x의 2차항은 이거고 x의 1차항은 얘하고 얘니까 눈치껏 알아서 2로 묶어주시면 여기는 y가 되고 여기는 k가 되죠. 여기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 싸그리 다 x가 안 들어있는 거니까 상수처럼 취급하고 괄호 안에 다 갖다 버려버려 이렇게. 근데 얘를 풀었을 때 잘 봐. 어차피 x를 문자로 취급하는 순간 나머지 y는 상수로 취급하는 거고 k는 원래 상수인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숫자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숫자인 거지. 그러면 2차 방정식인 거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인수분해를 할 엄두가 안 나니까 근해 공식을 쓰겠지. 그지? 근데 봐라. 문제가 x랑 y 값이 하나밖에 없다 했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봤더니 얘가 뭐 예를 들어서 한 이딴 식으로 써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두근 나오잖아. 예를 들면. 이게 뭐 두근이 나온다고 해버리면 벌써 x가 두 개잖아. 그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랑 y가 한 개밖에 없다는 건 얘가 중근이라는 거지. 그잖아?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중근일 거니까 여기서 근해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판별식으로 쓰는 거야. 근데 또 2로 묶여 있으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는 거지. 그러면은 반의 제곱이니까 y 플러스 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니까 2 곱하기 얘를 해야 돼. 정리를 하겠죠.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2yk 지워지네. 그러면 k제곱만 남을 것이고 여기선 얘 이미 죽었으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0 이렇게 있겠지.
됐어? 이까지 알아들었나? 응? 근데 잘 봐, 잘 봐. 지금 얘도 2차식이지. 근데 지금 이 주황색 식의 의미가 뭐냐면 판별식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란색을 가지고 근해 공식을 썼을 때 x 값은 어쩌고 분의 어쩌고 어쩌고 써갖고 여기에 뿔마 루트하고 들어가는 이 알맹이 자리가 지금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혜든아 봐봐. 얘가 만약에 0보다 커지면 어때요? 이게 0보다 커진다는 거는 이 노란색을 근해 공식으로 썼을 때 여기가 양수라는 거지. 그러면 x가 2개라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 판별식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맞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중근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줘 버리면 나오는 게 y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0은 0인데 역시나 얘를 만족하는 y도 한 개밖에 없다며. 판별식을 한 번 더 쓰란 얘기죠. 그렇잖아. 다시 천천히 정리해봐. 얘를 풀어서 x가 한 개고 y가 한 개야. 그러니까 k가 중요한 게 아니고 xy가 중요한 건데 xy가 똑같이 2차니까 그냥 x를 문자로 친 거야. 그래서 x로 묶었더니 얘를 2차 방정식처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x가 한 개밖에 없는 거니까 중근이라서 판별식이 0인 거고. 식을 썼더니 마이너스가 꼴보기 싫어서 정리하니까 이 모양인데 여기서조차도 y가 2개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한 번 더 쓴 게 0이란 얘기지. 이거의 판별식이 0이거나 혹은 얘가 중근이면 되는 거니까 이게 5글자로 완전제곱식이면 되죠. 이게 완전제곱식이라면 얘가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가 뿔마 3이겠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나중에 내신 때 이 문제를 만나면 너네가 뭔가 이걸 질문해. 이거 어떻게 풀어요? 내가 요약하면 뭐라고 할 거냐면 판별식 2번 쓰고 2번 다 0이라고 할 거야. 첫 번째 판별식도 0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판별식도 0인 거지. 알아들었니?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애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고 자, 숙제를 드리고 끝낼 건데 정석 연습 문제가 2차 방정식에 좀 이상한 게 많아요. 그 가우스도 시험에 안 나올 건데 교과서에 없어갖고. 근데 정석은 7단원, 8단원에 연습 문제 말고 유제만 풀어요. 알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9단원에 들어있는 근과계수까지 설명하고 연습 문제 제가 선정해 줄게요. 이거 하라고. 대신 센을 가시면 4단원의 2차 방정식에서 43페이지에 1번부터 너무 조금 있네. 에이, 솔직히 근과계수는 알겠지. 49페이지에 49번까지 하세요. 칠단원 8단원 연습 문제 말고 유제면 몇 개 없어. 아마 오늘이 제일 적을 거야, 숙제가. 아님 말고.